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김선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 계시나요? 아이들이요 이제 많이 변할 거예요. 몸도 마음도 성장하는 시기여서 평상시와 다른 눈빛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와, 말투가 정말 바뀌어버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이들의 2차 성징입니다. 아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아들의 다른 모습 때문에 그리고 몸이 변한 것 때문에 당황하시기도 하고요. 딸을 둔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초경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당황하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교육 조례 그리고 학교 보건법에 의거해서 연간 14시간 그 중에서도 4시간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14시간에 대해서 보건선생님께서 성교육을 특별히 진행해 주시는 시간도 있고요. 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받는 그런 외부 수업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폭력 예방으로 인형극을 보기도 했었고요. 또는 뮤지컬을 보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격 수업으로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일부러 야동을 찾아서 보는 건 아니지만 시청 제한이 안 걸려 있는 아동용으로 둔갑된 걸 아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처음에 이걸 경험하고 나면요 너무 놀라고 그 잔상이 머릿속에 있어서 아이들이 한동안 충격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야동 봤어? 너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왜 그걸 왜 봤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혹시 야동 봤어?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는 화장실에서 킥킥대면서 너 야동 봤지? 이러고 놀리다가요 선생님이 직접 또는 어른이 직접 야동에 대해서 뭐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부정하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늦둥이로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의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지의 과정이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가 타고 가서 결국은 야동에 빠져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나 문 앞에 와이파이를 잡아서 야동을 봤었고요. 심지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계속 긴 시간 동안 누적된 그런 야동을 봤던 것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도 진행했고 연수도 진행했고 부모님 교육도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야동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이 성교육을 할 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누구가 야동을 봤대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더라도요 아이가 성교육을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외에도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워낙 유명하신 구성애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아우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듣게 했고요. 몇몇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강사 초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수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과는 별개로 좀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4-5명 또는 남자아이들 4-5명 정도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번 1차로 듣고요.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됐을 때 2차로 좀 더 심화된 성교육을 받으면 아이들한테도 무척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엄마 대상으로 다시 한번 또 교육을 해주시는데요. 그 교육이 워낙 전문적이고 솔직해서 어른들도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성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야동이 너무 넘쳐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런 야한 것들도 실제로 지금 심의에 걸리지 않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고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계속 감추시면요 아이들은 계속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요 처음에는요 Y책 성 관련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에도 워낙 자세히 나와 있어서요 아이들 도서관에 있는 이 Y책 성 파트는요 맨질맨질 달아있을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폭력입니다. 또래 간 성폭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을 흉내내고 싶어하고 봤던 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방 심리가 무척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래 간 성폭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파자마 파티라고 해서 남자 여자 그냥 같이 노는 거 허용이 어느 정도 됐었죠. 그런데 커서까지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파자마 파티를 같이 했던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사건 중에 문제가 됐던 거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몸에 손을 넣었다는 거였죠.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남자 여자가 너무 몸으로 노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두실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굵직한 거 말고도요, 또래 간 성폭력이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장난이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스케키라고 했었던 그 치마 들추기도요, 이제는 또래 간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싫다고 하는데 그 친구의 계속 몸을 만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데요, 다른 친구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굳이 그 옆칸으로 가서 변기를 밟고 볼일 보고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쳐다보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래 간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교육 지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 볼일 볼 때 쳐다보거나 놀리거나 하면 안 돼 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른바 색드립을 시작합니다. 성과 관련되는 욕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를 지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아이가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야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부모님께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추천드리는 책 봐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와 더불어서 너무 어렵다면 전문적인 성교육 선생님께 몇 명만 모아가지고 따로 강의를 듣는 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